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모필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가 원고 요약이 하나도 없이 책을 소개하러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요. 바로 제 책을 소개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짜잔! 드디어 저의 국내 여행서가 나왔습니다. 제 인친이나 불친 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6월 초에 이 국내 여행 책이 나왔고요. 표지가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시원한 바다의 표지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맨 뒷장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산천을 잘 표현한 3번 사진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책 속에 여러분들이 골라주셨던 2번 사진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제 프로필 위에 산뜻하게 2번 사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 2, 3번 사진을 다 써서 이렇게 표지와 내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관심 감사드려요. 제 책인데 정말 잘 나왔어요. 그죠? 표지도 굉장히 산뜻하고요. 안에 내지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사진을 굉장히 많이 쓰셔서 아주 편집을 예쁘게 하셨어요. 이 책은 가이드북이라 어떤 리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동안 제가 이 책을 쓰기까지의 과정들 그리고 국내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이 가이드북을 작업했는지에 대해서 그 뒷이야기 들려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매주 경제 분야를 비롯해서 자기계발서 소개해드리느라 좀 힘들었는데요. 보플리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어려운 책은 좀 잘 안 듣게 되지 않던가요? 저는 항상 제가 읽기 어려운 책을 소개할 때마다 나도 힘든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가볍게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이 리얼 국내 여행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시작해 볼게요. 대한민국을 가장 멋지게 여행하는 방법. 리얼 국내 여행. 배나영 지음. 한빛 라이프. 네, 저는 여행작가 배나영입니다. 제가 국내 여행책을 쓰고 나니까 여행작가로서 할 일을 모두 다 끝낸 여행작가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직 써야 할 책도 남아있고 또 개정판도 계속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기분이 뭔가 내가 진짜 우리나라 출판 역사에 남는 책을 쓴 것 같아 그런 기분 있잖아요. 네. 자화자찬이긴 하지만 이 책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이따가 내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여행작가 생활을 하면서 뭘 했나 궁금해서 봤더니 여행작가의 노트를 훔치다라는 책을 2016년에 냈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행작가 아카데미 과정을 듣고 자유기고가로 활동을 하다가 여행작가 비중을 점점 늘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행작가가 될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해하면서 만들었던 인터뷰집입니다. 앞에 한 반 정도는 어떻게 하면 여행작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모아서 정리했고요. 뒤에 한 반 정도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그 여행작가 10분이었던가요? 8분이네요. 그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여행작가가 될 수 있겠구나. 저도 많이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다음에 이 책에 실린 꿈의 지도 출판사의 편집장님이시자 대표님인 김선한 대표님을 인터뷰한 후에 바로 꿈의 지도에서 가이드북을 내게 됩니다. 그게 앙코르와트 홀리데이가 처음 나온 제 가이드북이었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 겨울에 제가 여기 또 열흘 동안 개정판 취재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다 넘긴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아직 개정 작업을 못하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책입니다. 만약에 좀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서 앙코르와트 홀리데이가 다시 나오게 된다면 아마 그 책이 최신의 정보를 담은 여행 책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책을 끝낸 다음에 바로 저는
호치민 홀리데이를 쓰게 됐죠. 제가 이렇게 동남아 가이드북을 쓰게 된 거는 여행작가 과정을 하면서 티웨이 기내지 취재를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2년, 3년간 걸쳐서 티웨이가 취향하는 모든 취향지를 제가 골라서 취재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즐거운 여행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못 가봤던 동남아의 모든 티웨이 취향지들을 제가 다 가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도시가 호치민이었는데 호치민에 몇 번 취재를 갔다 오고 나서 너무나 호치민에 반했어요. 먹을 것도 많고 물가도 저렴하고 도시 여행자들에게는 정말 호캉스하기 딱 좋은 그런 도시여서 굉장히 즐겁게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앙코르와트 홀리데이 개정판을 준비를 하면서 여기 한 열흘 갔다 온 후에 바로 호치민에 가서 취재를 한 달 동안 했어요. 그래서 호치민 부인의 달랏, 나짱까지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마치고 한국에 왔더니 그때 바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두 권 다 지금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개정판을 내면 또 가장 최신의 책으로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호치민 홀리데이에 이어서 쓴 책이 다낭입니다. 리얼 다낭. 리얼 다낭은 쓰고 나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진짜 기분이 좋았던 책이에요. 저는 티웨이가 처음 다낭에 취항을 했을 때 제가 취재를 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다낭이 막 북적거리기 전에 한적했던 다낭에서 여행을 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그 후 이번에는 한빛 라이프에서 가이드북을 냈습니다. 그 전에도 리얼 시리즈가 꽤 나오고 있었는데요. 리얼 다낭부터 이 표지와 내지를 한꺼번에 싹 바꿔서 편집을 굉장히 예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공도 많이 들였고 예쁘게 나와서 반응도 좋았던 그런 책이에요. 교보문고에서는 여행 분야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계속 들어있던 책입니다. 한 6위까지 한 걸 제가 봤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다낭 개정판도 준비하고 있던 시점에 제가 또 코로나로 내년엔 갈 수 있겠죠. 다낭을 냈던 이 한빛 라이프에서 다음번 도시를 제안을 받았어요. 바로 방콕입니다. 와! 정말 제가 방콕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물론 다낭도 좋고 호치민도 좋고 앙코르와트도 좋아하고 저는 동남아가 정말 체질이 맞나 봐요. 왜냐하면 따뜻한 나라에 가면 그렇게 저는 신이 나서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물론 세계 테마 기행에서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아이슬란드에서부터 핀란드, 노르웨이 이렇게 북유럽 국가를 계속 눈밭을 구르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제가 추위에도 굉장히 강한 줄 아시는데 사실 저는 더위에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여행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동남아 음식이 참 맛있잖아요. 그 세계 테마 기행의 북유럽 편 촬영을 할 때는 보통 점심 한 끼는 사 먹거든요. 물가가 비싸서 아침이나 저녁은 가끔 만들어 먹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점심 때 먹었던 그곳에서의 태국 음식점도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이 리얼 방콕은 출판을 언제 했냐면 초판 발행 작년 2월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1월 달에 이 개정판 취재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제가 방콕 책을 딱 냈는데 아무도 여행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죠.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컬러풀한 방콕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굉장히 근사한 색감의 표지였고 보통 왕궁이나 태국의 도시를 나타내는 그런 랜드마크보다 저는 이 사진이 너무 좋아서 이번 편집팀의 안목은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팬데믹 때문에 모든 여행책들이 다 안 팔리고 시장이 얼어붙어서 저 말고도 많은 여행 작가분들이 마음고생을 하셨을 텐데요. 만약 내년에 다시 여행이 재개되고 우리가 방콕을 갈 수 있게 된다면 그래도 이 방콕 가이드북이 가장 최신판입니다. 정말 다른 방콕 가이드북에는 없는 리얼 방콕만이 가지고 있는 최신 정보들이 가득해요.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동남아 여행을 가게 되신다면 리얼 방콕으로
방콕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콕과 방콕 근교까지 다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너무 아쉽게도 이 책을 홍보를 못했어요. 뒤늦게나마 이번 영상에서 같이 소개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빛 라이프에서 리얼 다낭을 내고 리얼 방콕을 내고 모든 여행책들이 올스톱한 상황에서 또 한 번 한빛과 함께 작업한 책이 이 리얼 국내 여행이에요. 이 리얼 국내 여행은 이 다낭, 방콕에 이어서 같은 편집자님이 저랑 세 번째 책을 작업을 해주셨어요. 이제 척하면 척. 이 책을 세심하게 다듬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편집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치 네, 리뷰 영상 아니고 거의 브이로그 수준이네요. 진짜 다낭을 처음 작업하면서도 이 편집자님이 직접 다낭까지 출장을 와주셔서 한번 둘러보신 후에 같이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책이 잘 나왔고요. 또 두 번째로 방콕을 작업하면서는 이제 한 번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마음을 맞춰가면서 진짜 즐겁게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국내 여행책을 만드는데 너무너무 신이 나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계속 가이드북을 써왔기 때문에 뭐 제가 문학 작품이라던가 에세이를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제 글을 정말 잘 살려서 편집을 해주셔서 뭐랄까 저에게는 이 편집자님이 지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을 읽는 내내 정말 좋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편집이 잘 돼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출판된 거의 모든 국내 여행 서적을 제가 다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제 책이라서가 아니라 굉장히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그런 책이에요. 리얼 국내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을 꼽는다면 정말 유명한 국내의 주요 여행지들 있잖아요. 경주라던가 전주라던가 담양이라던가 이런 여행지들, 옛날부터 인기 있던 여행지들도 모두 들어가 있고요. 또 최근에 20대, 30대의 입맛에 맞는 트렌디한 여행지들, 그리고 트렌디한 카페와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20대 대학생들부터 저희 부모님 세대, 국내 여행 많이 다니시는 어르신들까지 모두 다 잘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에요. 제가 제 책을 리뷰하니까 약간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네, 진심입니다. 아시죠? 제가 아무 책이나 이렇게 권해드리지 않잖아요. 사실 저는 동남아 여행책들 같은 경우는 제 책이기는 하지만 내가 꼭 여행 가는데 이 책이 진짜 도움이 되겠다, 필요하겠다 싶은 분들은 그 도시를 여행을 갈 때 가이드북 하나 정도 가져가는 걸 추천해드려요. 하지만 국내 여행은 좀 다르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내가 가끔 여행 가고 싶은 곳, 또 드라이브 하러 나가고 싶은 곳, 오늘은 이런 음식이 땡기는데 어디 가서 먹으면 맛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우리 땅, 우리 여행을 신나게 할 수 있어서 이 책은 소장용으로도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각 도시의 사진과 글만 보셔도 그 도시의 역사라던가 문화를 알 수 있도록 글을 썼고요. 사진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컷을 넣어서 편집을 해 두셔서 사진만 보면서도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 권은 소장용으로 사보시고요. 또 같이 여행 가고 싶은 사람에게 한 권 더 선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저자 소개가 나오고요. 프롤로그에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우리 땅 여행이라고 써두었습니다. 리얼 다낭, 리얼 방콕, 리얼 국내 여행을 만드는 동안 정말 한빛 라이프의 어벤져스 팀이 함께 해주셨어요.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교정자 선생님까지 정말 이분들 뵙고 밥 사드리고 싶을 정도로 제가 글을 쓰면 교정사 선생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봐주셨고요. 이 안에 일러스트가 종종 들어가는데 제 일러스트 그려주신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반하실 거예요.
개성 있는 일러스트를 약간 차분한 톤으로 그려주셨어요. 디자이너님께도 진짜 감사드리고 싶은 게 제가 찍은 사진인데도 내가 이렇게 사진을 잘 찍었단 말이야 이렇게 느껴지게끔 정말 편집을 너무 근사하게 해주셨어요. 한 장소에서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보내면 그 사진을 어떻게 편집하실지는 이제 편집자님과 디자이너님이 정하시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만나는 사찰 여행이다 라고 하면 제가 찍은 사진인데 너무 근사하게 파노라마로 넣어주신 거예요. 여긴 남해 금산 보리암이거든요. 그래서 멋있는 사진은 또 이렇게 크게 편집을 해주시고 또 밑에 사진들을 잘 넣어주셨어요. 제가 정말 사진 굉장히 잘 찍는 여행 작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페이지마다 너무 산뜻하죠. 그래서 이 책은 사진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도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의 여행법 이 페이지가 은근히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사실 여행의 문화가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식당을 들어가든 어떤 호텔에 들어가든 이제 방명록을 써야 하고 아니면 QR코드를 찍어서 자신의 자취를 남겨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코로나 때 모든 곳을 다 취재한 거는 아니지만 돌아다니면서 제가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여기다 조금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일 좋은 점은 이건 것 같아요. 거리두기 스폿을 따로 표시했어요. 보통은 작가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스폿에 대해서 라이터스 초이스라는 식으로 표시를 하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거리두기가 잘 되는 곳을 스마일 표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야외인 곳이 많고요. 실내인 곳이긴 해도 다 문을 열어놓아서 환기가 잘 되는 곳이라던가 야외 좌석이 있는 카페라던가 주인의 마인드를 살피고 거리두기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보고 나서 제가 거리두기 스폿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야외를 다니실 때나 여행을 다니실 때 이 표시를 보고 여기는 가도 괜찮겠네 하고 안심하고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 아주 크게 보면 앞에 가장 멋지게 여행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안내가 나와요. 큐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이 책 전체를 어떻게 찾아보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 각 도별로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이르는 5가지 도를 지역별로 묶어서 설명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테마 여행 이 페이지는요.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러스트마다 카피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각 테마를 이렇게 페이지네이션을 해둔 거예요. 예를 들면 생각만 해도 신나는 액티비티 이 페이지를 따라가시면 액티비티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모아진 페이지가 나오고요. 해산물 좋아하세요? 라는 이 페이지를 따라가시면 맛있는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곳들을 또 모아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4계절 여행에 대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소개했고요. 제가 이 책을 취재하면서 코로나 기간에만 취재를 다닌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동안 여행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원고 기고를 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각 계절마다 어울리는 국내 여행지에 대해서 이미 취재해둔 분량들이 거의 지난 10년치가 쌓여 있었고요. 제가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지역이라던가 그런 스팟만 다시 취재를 다녀왔어요. 작년 가을쯤에 약간 코로나가 주춤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추석 끝나고 잠깐 취재를 다녀와서 보충을 해서 낸 책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사진들은 제 주위에 또 여행 작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허락을 받고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사진 잘 찍는 분들이 찍어주신 아주 귀한 사진들도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여행 떠나고 싶죠. 이렇게 드라이브 하기 좋은 여행지도 나와 있고요. 고즈넉하고 또 걷기 좋은 마을길들을 이렇게 몇 군데 소개했습니다. 이거는 마을길이 아니라 사부작 걷기 좋은 길을 또 제가 5군데 뽑아서 이렇게 테마로 정리를 해보았고요. 와, 이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페이지예요. 지도 일러스트를 그려주신 일러스트레이터님과 또 이렇게 각 스팟마다 이렇게 사진을 편집해 주신 디자이너님이 아주 꼼꼼하게 넣어주셨어요. 사실 바다마다 표정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강화도에서부터 이 사구가 있는 신두리, 새우축제가 열리는 꽃게다리 아래 이런 바다도 있고요.
꽃지 해수욕장, 할매바위 앞에 이제 해질 무렵, 장항 스카이워크까지 이렇게 서해를 다루고 있고요. 동해도 항상 다 똑같은 동해 같지만 달라요. 저 최북단에 있는 고성의 바다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정동진까지 각각의 개성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해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부산이라도 기장 앞바다와 또 해운대 앞바다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만 4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테마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편집된 테마도 있습니다. 근현대 역사 여행이라던가 또 책 한 권 들고 문학 여행, 이렇게 테마 있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아마 나는 여기 정말 가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는 그런 곳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 좋아하는 참새들의 방앗간, 서점 여행이 또 테마로 들어가 있고요. 또 이 미술관 박물관, 여기는 거의 3페이지에 달하는 테마로 편집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전국의 박물관도 테마로 모아두었습니다. 저 이 페이지도 너무 좋아해요. 네, 향토 음식 여행이라고 해서 여기는 4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와, 제천에 가면 송어회도 먹어야 되고요. 서천에 가면 또 모시 된장찌개 먹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남해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 여행하시면서 요거는 그 지방의 향토 음식이니까 꼭 드셔보세요 하는 음식들이 들어있고요. 향토 음식 여행 말고도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시장 음식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속초에 가면 닭강정 먹잖아요. 그리고 단양 구경시장에서 저 마늘만두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마다 정말 맛있는 먹거리가 있어서 그걸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담았어요. 침 넘어가네요. 이 사진 보니까 순천 웃장에 계신 분들, 저 너무 국밥 먹으러 가고 싶네요. 제 책을 사본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책을 다 읽고 났는데 너무 배가 고파졌다고. 그리고 자, 여기 간식 먹을 배는 따로 있지라는 이곳에서는 전국에서 제가 먹어본 맛있는 지역의 간식들을 넣어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해산물 좋아하세요와 향긋한 카페 여행은 따로 있어요. 굉장히 먹거리 테마도 많죠. 그리고 사실 카페에 커피 맛 때문에 가기도 하지만 풍경이 좋아서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풍경 좋은 카페는 따로 편집해서 넣었습니다. 이 페이지 야심차게 넣었습니다. 짠! 어른이라 참 다행일 때 있잖아요. 왜 우리가 어릴 때 여행 다니면서는 잘 몰랐던 그 각 지역의 막걸리를 맛볼 때라던가 그 지역의 브루어리의 맥주를 맛볼 때 술맛 나는 여행도 참 좋더라고요. 요즘에 여행 다니실 때 예쁜 사진 남기고 싶어서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인스타 사진 명소를 찾아서 넣어놨고요. 이렇게 또 계절별 사진 명소까지 우리나라 참 갈 데가 많아요. 아이와 함께 가면 좋을 동물원에서부터 부모님이 다리 아프지 않게 여행하실 수 있는 여행지까지 쭉 넣어두었습니다. 여행 준비편에서는 여행 코스를 짜고 여행하는 법, 여행 준비하는 법, 그리고 또 숙소를 어떻게 고를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가 라이터스 팁이라고 해서 저의 정말 개인적인 경험까지 곁들여서 여기에 집어넣어 두었어요. 이 뒤에 나오는 지역 테마에 제가 숙소를 넣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양양에서 이렇게 서핑을 할 때는 이렇게 그 양양에서 갈 수 있는 관광지와 맛집에 초점을 맞춘 뒤에 테마가 이어지고요. 사실 숙소에 대한 정보는 이 앞덜머리에 다 몰아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의 숙소 선택의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실 거 아니에요. 나는 게스트하우스나 아니면 혼자 다닐 수 있는 그런 숙소가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나는 여자 혼자 다니지만 난 안전한 곳에서 자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커플 여행은 숙소가 반이잖아요. 난 럭셔리한 숙소에서 뒹굴고만 와도 좋겠어. 관광은 뭐 하루에 한두 곳만 다닐 거야 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기준에 맞게 어디에서 선택하고 예약을 하면 되는지 그 과정을 도와드리는 그런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숙소를 선택하실 때 37개 도시에 각 도시별로 이 도시는 이렇게 숙소를 선택하세요라는 그런 팁을 제가 쭉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정말 저의 10년 국내 여행 노하우를 여기다 다 퍼부은 것 같아요. 이 책에는 37개의 도시가 들어가 있지만 테마는 57개예요.
예를 들면 네, 요렇게 계절 따라 걷는 숲길에서는 평창, 인제, 홍천이라는 세 가지 도시가 들어가지만 테마는 하나예요. 은행나무 숲길, 월정사의 전나무 숲길, 겨울 자작나무 숲까지 계절별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숲길이 쭉 들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꽃심을 품은 도시 전주는 테마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전주의 첫 번째 테마는 고운 한복 차려입고 한옥에 스며드는 곳. 전주에는 한옥마을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옥마을에서 머물면서 근처를 돌아볼 수 있는 경기전, 전주향교라던가 한옥마을에 있는 각종 술박물관, 소리문화관 이런 곳을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 테마는 인스타 셀럽들의 사진놀이라는 테마예요. 전주에 가시면 물론 한복 입고 한옥마을에서도 사진을 찍으시겠지만 전주 동물원인데요. 작은 놀이공원이 있는데 여기가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스타 핫플로 유명합니다. 특히 커플 사진을 많이 찍으러 가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팔복예술공장이라던가 덕진공원 같은 사진 찍기 좋은 스팟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전주 여행을 할 때 여기 정도는 가보면 좋겠다. 그래서 자만벽화마을, 남부시장 청년몰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테마는 아마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또 전주에는 세 번째 테마가 있습니다. 맛집이에요. 전주하면 여러분 전주 비빔밥부터 시작해서 막걸리에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테마를 아예 따로 뺐습니다. 피순대에서부터 육전, 콩나물국밥, 비빔밥, 경치가 좋은 카페들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전주 초코파이부터 시작해서 바와 가맥집. 여기 또 가고 싶네요. 전일가보에서부터 방앗간까지 진짜 요즘 전주 맛집이다 하는 곳은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책 전체가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진이 많은 데다가 글줄도 그리 길지 않아서 읽는데 쏠쏠하게 재밌으실 거예요. 저도 요즘 며칠 동안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 여행 가는 기분 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여름 시즌이니까 또 이렇게 예쁜 바닷가 여행하시고요. 고성도 다시 가고 싶네요. 고성의 해변들 같은 경우는 해변별로 뭐가 있는지 어디가 핫플인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리얼 국내 여행에서 제가 거리두기 스폿도 소개하고 안전여행 가이드도 써두었는데요. 그래도 마음 편히 안전하게 여행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지날 때쯤이면 여행이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을 들고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행 기분 물씬 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